여러분, 밤마다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38년간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30대, 40대가 겪는 불면증과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겪는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다는 결과는 같지만 발생 원인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안 오는지, 그리고 약 없이도 7일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더 많은 유익한 건강 정보를 주기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3세 김순분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텔레비전에서 젊은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저녁 8시 이후로는 핸드폰도 안 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썼어요. 커피는 아예 끊었고 오후 2시 이후로는 카페인이 들어간 건 입에도 안 댔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에 꼼꼼히 적어온 메모지까지 보여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운동도 매일 30분씩 했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책 읽기, 명상 앱도 다운받아서 들어봤어요. 멜라토닌도 3mg부터 시작해서 10mg까지 늘려봤고요. 그런데 왜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서 아침까지 잠이 안 올까요? 저는 김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 방법들은 30대, 40대 젊은 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마치 20대 때 입던 옷이 70대에 안 맞는 것처럼 불면증 해결법도 나이에 맞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럼 제 나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저는 김할머니에게 60대 이후 특화된 3가지 핵심 원인과 해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김할머니는 밤 10시에 자연스럽게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김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공개하려는 내용은 수면업계에서는 절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진다면 수십만 원짜리 수면 보조 기기들부터 수백만 원짜리 스마트 매트리스까지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 국내 대형 수면용품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대부분의 수면업계가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60세 이후 불면증은 젊을 때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현상인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걸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령별 맞춤 제품을 만들면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냥 모든 연령의 효과라고 하면서 하나의 제품으로 전 연령대에게 판매하는 게 회사한테는 훨씬 이익이에요. 그리고 60대 이후에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은 특허를 낼 수도 없고 돈이 안 되니까 아예 연구 자체를 안 해요. 그런 방법들이 알려지면 오히려 손해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이든 환자분들에게는 기존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면업계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첫 번째 원인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세포내 탈수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시는데 탈수라니요? 하며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탈수는 단순히 물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막은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마치 새 스펀지와 오래된 스펀지의 차이와 같죠. 젊을 때는 세포막이 유연해서 물이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포 내 탈수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불면증을 일으킬까요? 우리 뇌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세포가 탈수되면 두 가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파틱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이 시스템은 잠들어야만 작동하는데 세포 내 탈수가 일어나면 이 청소 시스템 자체가 고장 나버립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뇌 청소 시스템이 고장나면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 이 독소들이 수면을 조절하는 뇌 부위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면 중추가 있는 시상하부와 내관 부분에 독소가 쌓이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죠. 둘째, 뇌에 독소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들의 작용을 차단하고 각성을 담당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유발합니다. 그 결과 밤에도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젊은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30대, 40대는 세포막이 아직 유연하기 때문에 물만 충분히 마셔도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포 안까지 수분이 갈 수 없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의사들이 말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어르신들에게는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포막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포막을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물을 만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먼저 생수 500ml에 천일염을 쌀알 크기 정도만 넣고 여기에 신선한 레몬을 3-4방울 떨어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물을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천천히 30분에 걸쳐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일염과 레몬이 마치 닫혀있던 세포의 열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일염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있는데 이 성분은 세포막에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레몬에 들어있는 리모넨 성분은 그 구멍을 더 크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물 분자들이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천일염에는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증발하면서 남은 70여 가지의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 정제염은 화학적으로 가공하면서 나트륨만 남기고 나머지 미네랄을 모두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세포의 문을 여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레몬즙도 반드시 생레몬을 직접 짜서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농축 레몬즙은 오랜 보관을 위해 방부제와 각종 첨가물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천연 효소들이 열처리 과정에서 모두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살아있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생레몬이 아니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드린 방법만으로는 60대 이후 불면증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두 번째 원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이야말로 수면업계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바로 60대 이후에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잠자기 스위치가 고장 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는 멜라토닌 수용체의 기능 저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특별히 심한 불면증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며 자책하시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제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멜라토닌이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데 용량을 더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69세 박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멜라토닌 3mg으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지금은 10mg까지 늘렸는데도 새벽 2시면 깨어나요. 더 늘려도 될까요? 박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문제는 멜라토닌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할아버지 몸에는 멜라토닌이 충분해요. 진짜 문제는 그 멜라토닌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화분에 흙이 너무 딱딱하게 굳으면 물을 줘도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잖아요? 멜라토닌은 물이고 수용체는 그 물을 받아들이는 토양이에요. 토양이 딱딱해지면 먼저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물이 제대로 스며드는 거죠. 그제야 박 할아버지는 그럼 딱딱해진 토양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라고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박 할아버지에게 멜라토닌 수용체를 회복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멜라토닌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시다가 한 달이 되었을 때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신 박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면증 생기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도 안 꾸면서 잤어요. 아침에 정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시는데 박 할아버지의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 할아버지를 10년 만에 깊은 잠으로 이끈 2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특효약과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야말로 수면업계가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핵심 비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냉온수 교대 족욕입니다. 발이 뇌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60세 이후에만 통하는 특별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들이 좁아지면서 멜라토닌 수용체까지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전달되지 못합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에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과 같죠. 그런데 발을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번갈아 담그면 혈관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강력한 펌프 작용이 일어나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개선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뇌혈류가 평소보다 40% 이상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멜라토닌 수용체 주변으로 신선한 혈액이 몰려들면서 손상된 부분들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찬물의 자극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몸이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하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잠들기 90분 전에 2개의 대야를 준비하세요. 하나에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다른 하나에는 15도 정도의 차가운 물을 담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5분간 담그세요. 그 다음 차가운 물에 1분간 담급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고 마지막은 반드시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세요.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면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끝나서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가 느려지고 우리 뇌에게 이제 잠들어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다만 당뇨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문제, 즉 망가진 멜라토닌 수용체를 직접 고치려면 필요한 특별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박할아버지에게 알려드린 황금 수면 차 레시피입니다. 이 차에는 두 가지 놀라운 성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1g에 수만 원을 호가해서 금보다 비싼 향신료라는 별명을 가진 사프란입니다. 1g에 수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니까 벌써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황금 수면 차 한 잔에 들어가는 사프란은 고작 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요즘엔 사프란 추출물이 들어간 영양제는 더 저렴하지만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프란엔 크로신과 사프라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크로신은 마치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갈아주는 농부처럼 손상된 멜라토닌 수용체를 하나하나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면연구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크로신과 사프라날 성분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멜라토닌 수용체 재생이 최대 38% 증가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프라날 성분은 수용체 주변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멜라토닌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박할아버지처럼 10년간 복용하던 멜라토닌 10mg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황금 수면 차만 마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비율이나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도 74세 할머니가 사프란을 과다 섭취하셨다가 어지럼증과 속 쓰림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박할아버지가 사용한 방법은 단순히 사프란 차만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재료를 하나 더 추가한 것이 핵심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 사프란 차만 우려서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트체리즙을 조금 섞어서 먹었더니 그때부터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타트체리에는 강력한 안토시아닌과 천연, 멜라토닌이 풍부해서 사프란의 크로신, 사프라날과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사프란의 크로신은 분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멜라토닌 수용체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트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크로신 분자를 더 작고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뇌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타트체리 속 천연 멜라토닌과 각종 항산화 물질이 손상된 뇌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사프란의 사프라날이 이런 영양분들과 크로신이 멜라토닌 수용체까지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크로신의 수용체 복구 효과가 3배 이상 증폭되면서 단순히 일시적인 졸음이 아닌 멜라토닌 수용체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할아버지가 황금 수면차를 만든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 단계에서는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사프란 실 5가닥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가공되지 않은 100% 타트체리 농축액 1큰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천연 농축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가공 제품에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 오히려 혈당을 올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사프란 실을 넣고 5분간 황금빛이 날 때까지 우러나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타트체리 농축액을 넣고 골고루 저어주면 되는데 만약 너무 쓰다면 천연꿀 1티스푼을 추가하여 적당한 단맛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복용법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이렇게 만든 황금 수면차를 천천히 마셔주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야 성분들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찾아오신 박윤덕 할머니처럼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고 황금 수면차만 드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사프란과 타트체리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까지 도달하는데 약 45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정작 잠들 시간에는 성분의 농도가 떨어져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너무 늦게 마시면 아직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려고 하니까 효과를 볼 수 없죠. 게다가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박윤덕 할머니는 처음에 저녁 7시 식사 직후에 마셨는데 이렇게 하면 음식물과 함께 섞여서 사프란과 타트체리의 핵심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일찍 마셔서 정작 잠들 시간인 밤 11시에는 성분이 이미 몸에서 빠져나간 상태였던 거죠. 두 번째,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이 반응하는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프란 5가닥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부족하면 7가닥까지 늘려보세요. 타트체리 농축액도 1큰술에서 시작해서 1.5큰술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소 2주간은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수용체가 복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 3일 마시고 효과가 없다며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박윤덕 할머니도 일주일 만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중단하셨는데 다시 설득해서 2주간 꾸준히 드시니까 그때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밤 10시 30분에 자연스럽게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황금 수면 차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랫동안 망가졌던 수면 패턴을 완벽히 개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항상 건강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 좋은 것을 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올바른 수면 환경 조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수면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시고 흡연과 음주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카페인 섭취, 늦은 시간에 과식,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등은 아무리 좋은 황금 수면 차를 마셔도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20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이 황금 수면 차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수면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박할아버지도 1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젊었을 때처럼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세포 수분 공급법, 냉온수 조격, 그리고 황금 수면 차까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검증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